삼성전자 오픈소스 그룹장 박수홍 박사님 모시고 AI 시대에 우리나라가 웹의 생태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 주권을 꽤 지켜왔고 앱의 생태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주권을 꽤 지켜왔는데 AI 시대에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큰 화두 속에서 이 오픈이라는 생태계,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보고 있는데요. 박사님, 사실 오픈소스, 우리 국가에서 뭔가 AI 큰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것도 열어주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한국의 생태계를 지켜보겠습니다. 뭐 이 취지는 좋아요. 네. 근데 우리 그 오픈소스를 쓰면 우리 느낌상 어떤 또 느낌이 있냐면 이거 보안에 취약한 거 아니야. 내 개인정보나 회사 정보들 다 뚫리는 거 아니야. 이런 걱정들을 또 많이들 하실 거거든요. 네네.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사실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. 예.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보면서 보안에 취약한 부분을 찾는 게 더 안전하냐, 네. 아니면 소수의 특정 그 개발자들이 그걸 찾는 게 더 안전하냐,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갑론을박이 계속 있습니다. 예.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거는 공짜입니다. 네. 100% 공짜지만 이거를 사용하면서 본인들이 만일에 더 안전해야 되고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그 시큐리티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네. 그 부분들은 사실은 그 사용자의 몫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그 오픈소스에 반영되기 어려운 이유가 오픈소스는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점점 잘 만들어지는 게 오픈소스고 네. 요걸 가져다가 제가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그 추가해가지고 내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부분은 그때부터는 사용자의 몫이기 때문에 네. 왜냐면 요거는 오픈소스의 부분이 될 수가 없는 게 나는 관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오픈을 해놓으나 예. 내가 갖고 있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안전에 관한 부분은 갑론을박이 많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의를 해야 된다. 그리고 오픈소스는 오픈소스 자체적으로 계속 그 안전 부분에 대한 강화의 조치들은 취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보안에 취약한 부분을 대응하는 방법도 실제 오픈이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 부분도 많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네, 드네요. 자,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오픈의 방식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요즘 사회의 적합성, 그리고 그것이 나름대로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걸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저는 다시 이제 오늘 요즘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 그 5회사가 모여서 오픈 형태의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. 그러면 이거는 분명 정부가 약간 가이드를 줬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. 이렇게 모여보십시오. 네네. 우리 생태계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정부가 자꾸 주도를 해가는 모습을 앞으로도 보일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5회사, 또 그 5회사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리워드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런데 이게 그냥 정부의 어떤 선한 목적 아래 다 모여보십시오. 자, 큰 회사들이고 다 만만한 회사들 아니니까 이 정도는 사회에 환원해야 되지 않습니까?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게 국가의 프로젝트다 보니까 예. 제 개인적으로는 기업이 지금 접근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네. 그냥 국가에서 투자를 하고 네. 여기서 만들어지는 결과는 모두의 AI라고 해서 모두가 쓸 수 있게끔 네. 공개하겠다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예. 그러면 거기 기업이 참여하는 목적은 네. 제가 계속 이제 순수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. 그게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네. 오픈을 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아무 목적 없이 그리고 오픈하는 거는 반드시 시장에서 사장됩니다. 네. 그거는 살아남질 못하거든요. 네. 기업들이 오픈을 지금 하겠다고 들어오는 데는 각 기업들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네.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뭐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고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쓰고 또 더 나가서는 글로벌하게 확산이 됐을 때 네. 얻어지는 이득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. 예. 뭐 예를 들면 홍보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뭐 본인들의 AI 기술을 마케팅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 네. 왜냐면은 거기에 쓰인 AI 기술입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다른 서비스로 또 연결할 수도 있는 그렇죠. 거고 그리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또 갖게 되는 어떤 자긍심도 있을 거고 예. 그러니까 얻게 되는 수익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한 가지로 뭐
뭐를 위한 목적이다라기보다 네. 오픈이 되면서 얻어지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에서 있었던 그 많은 효과들이 네. 제가 볼 때는 AI도 똑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이거는 뭐 꼭 우리나라 그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이제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.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자체 생태계를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네, 건데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개발 커뮤니티 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네. 거기에 커뮤니티의 담론, 문화, 분위기 이건 뭐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? 오픈소스가 지금 발전하는 그 측면이 여러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또 무선 기술 또 발전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네. 사실은 오픈을 굉장히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오픈이 발전을 하고 예. 그리고 오픈소스 하면 아마 그 기술을 잘 모르는 분들도 아까 초기에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뭔가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네. 협업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고 네. 뭐 이런 어떤 수평적인 문화. 네.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기업들이 또 사회가 강조하는 그 단어 중에 이게 하나거든요. 그렇죠. 수평 문화.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위아래가 없는 예. 그 뭐라 그러죠? 이렇게 뭐 꼰대 문화를 없애고 네.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뭔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들. 네. 오픈소스는 딱 그 분위기입니다. 그리고 사실은 재밌는 거는 오픈소스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 비실명 아이디를 써요. 아.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최근에 뭐 소위 뭐 MZ 예. 세대 그 세대들이 추구하는 바하고 굉장히 부합성이 좀 있네요. 일맥상통하죠. 예. 그리고 제가 이제 오픈소스가 계속 그 끊임없이 발전할 거라고 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. 지금 이제 뭐 10대, 20대 어떻게 보면은 뭐 몇 년 뒤, 뭐 한 10년 뒤에 그 개발자 중심으로 들어올 세대들이 네. 아까 앞에 말씀드린 뭐 인터넷 네. 거의 뭐 태어나기 전부터 인터넷을 쓰면서 태어나고 네이티브들이죠. 네, 네 맞습니다. 예. 스마트폰 네이티브들이잖아요. 예. 인터넷 네이티브고 그리고 이런 비실명이나 이런 어떤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를 공개하고 뭔가 공개된 거에서 이렇게 얻어지는 그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의 그 선호도가 높고 그 세대들이 점점 그 유입되기 때문에 예.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방식과 지금 사회가 이렇게 일하거나 추구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. 아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픈소스는 예.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만 되면 네. 노트북 하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도 괜찮고요. 아, 스마트폰만 그렇네요.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. 그렇네요. 네. 제가 만일에 뭐 아까 그 리눅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. 리눅스의 이제 어떤 한 부분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고요. 예.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이런 기술을 넣어주세요. 뭐 이런 기술이 수정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들이 들어오면 예. 사실은 제가 사무실에 출근해서 그거를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거든요. 그렇네요. 뭐 스타벅스에 가서 하던 예. 밤에 하던 낮에 하던 제주도에서 하던 뭐 여의도에서 하던 예.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네. 거기서 오픈소스는 모든 그 대응을 다 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재택하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. 아.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그 머릿속에 갖고 있는 예. 되게 그 좋은 어떤 일하는 방식. 예. 노트북 하나 들고 반바지 입고 예.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카페 가서 일하고. 그러니까 오픈소스는 그런 문화하고 정확히 맞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문화적인 그 변화도 네. 오픈소스를 계속 이렇게 좀 수면 위로 올리는 그런 세대적인 힘인 것 같아요.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국가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몇 기업들하고 하고 있는 그 모두의 AI 만약에 그것이 오픈소스로 일종의 공개가 되면 네. 우리나라의 AI와 관련된 창업 생태계 그리고 후속 소프트웨어 개발 등등이 굉장히 붐업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묘목을 지금 심고 있다. 맞습니다.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. 맞습니다. 네. 아. 엄청난 파급 효과는 있겠죠. 네. 근데 다만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텐데 예.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네. 지금 소버린 AI라고 계속 얘기가 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국가의 AI. 네. 뭐 국가가 AI 기술을 다른 나라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 기술을 확보하겠다. 네. 뭐 그건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. 근데 다만 소버린이 국내용은 아닙니다. 아. 왜냐하면 오픈이라는 건 예. 그 어떤 나라는 뭐 인터넷을 끊고 어떤 나라는 접속 안 하게 하고
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오픈소스는 아니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저희도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국가에서 이게 우리 소버린 AI입니다라고 오픈을 하면 예. 그거는 전 세계한테 다 오픈된다라고 보는 봐야지 맞는 거죠. 네. 그리고 그 경쟁력이 있는 AI여야 국내에서도 쓸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미 중국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아까 말씀드린 오픈 AI가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어요. 예. 지금까지 오픈 안 하다가. 예.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중국이 하도 이제 그 시장을 점점 장악해 나가니까 오픈 AI도 내부에서 뭐 회의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. 그렇겠죠. 야,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이렇게 시장을 장악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그럼 우리 지금 자세를 유지할 거냐? 예. 아니면 우리도 저기에 붙을 거냐? 근데 이제 붙기로 한 거죠. 네. 그 상황에서 우리 국가의 어떤 소버린 AI가 나와서 공개가 됐는데 네. 이게 만일에 중국에 공개되어 있는 모델보다 품질이 떨어진다. 예. 그러면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아요. 이게 국가에서 쓰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그거였잖아요. 야, 이거는 그럼 공짜로 줄게. 네. 아니면 이걸 쓰면 뭐 세금 혜택을 줄게. 예. 이런 거일 수 있는데 이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얘도 공짜, 얘도 공짜거든요. 그렇죠. 그럼 또 좋은 걸 쓰죠. 좋은 걸 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소버린 AI는 네. 아무리 뭐 홍보를 하고 그래도 예. 지금 오픈소스 좋은 게 나와 있는데 네. 글쎄요, 이게 뭐 무슨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심에만 호소하기에는 예.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. 예. 그러면 이 오픈소스 만들 때요, 꼭 국내 기업이 아니라 처음에 이 5개 회사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. 네. 딥시크, 전 세계적인 파장이 장난 아니었는데. 네. 그럼 지금 중국계 기업들 중에서는 몇몇 기업들은 이제 약간 이제 선도 기업 그룹에서 약간 밀려서 접을까 아니면 개발자들이 우린 다른 거 해볼까 하는 사람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 그냥 불러다가 야, 같이 우리 거에 좀 와봐. 해보자.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그건 조금 다를 것 같아요. 왜요? 소버린 AI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 기술로 해보자. 독자의 AI라는 거를 만들자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원래 취지거든요. 네, 물론 네. 제가 그 정책 위반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.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사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만일에 외부 기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예. 사실은 이거는 유출의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한국이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구나 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는구나 예. 그럼 사실은 이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. 근데 나중에 결국은 오픈하게 되면은 뭐 중국도 보고 미국도 볼 수 있겠지만 예. 그거를 이제 빌드업하는 그 과정은 네. 사실은 숨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오픈 소스도 예. 제가 아마 그 내용도 뭐 책에 기술을 한 건 같은데 잘 되는 오픈 소스들의 공통점이 예. 허접한 걸 처음부터 오픈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워낙에 오픈 소스들이 많다 보니까 예. 처음에는 내부에서 네. 어느 정도 수준 이상까지는 굉장히 잘 만들어요. 네. 그런 다음에 적정한 시점이 되면 이제 그때 오픈하거든요. 네. 그래야 밖에서 사람들이 보고 이거 좋다, 쓸만하다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네. 그 점점 사용자가 늘어나고 네. 또 기술력이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딥식도 마찬가지고 네. 다른 지금 기술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 나왔는데 이거 품질이 너무 허접하네라고 하면 아예 확산 자체가 안 되고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내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빌드업을 해야 되는 그 노력은 뭐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요. 저는 이번에 우리 모두의 AI를 만든다는 그 모습이 한켠으로 걱정도 있었지만 그림은 너무 이뻤어요. 네. 일단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단어. 모두의 AI.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탑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고 상생과 공존을 모색한다. 그리고 그 결과를 또 나눠준다. 야, 이걸 반대할 이유가 누가 있겠습니까? 그런데 우리 박사님의 저서에 보면요. 뭐 박사님의 저서에도 그 간간히 언급되어 있던 책이지만 오픈 이노베이션. 네. 요즘은 어떻게 보면 새로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에서도 오픈적인 개념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저서에도 이게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음을 말씀 주셨잖아요. 네. 그것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오픈소스 그러면 소프트웨어 예.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. 예. 근데 그 생각을 이제는 이미 뭐 지나갔지만 바꿀 시기가 됐다. 예. 그러니까 오픈소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스를 공개하고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예. 여기서 세력을 모으고 예. 내가 이 세력을 가지고 뭔가 사업의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그 행태는 전부 오픈소스라고 봐야 됩니다.
그런 예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. 제가 좀 보여드리면 네. 간단하게 그 아미라는 회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그럼요. 것 같아요. 예. 예. 아미 뭐 저 저기 회사도 가봤습니다. 아 그러세요? 그 농촌에 진짜 여기 내가 제대로 왔나 지금?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. 예.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네. 그 반도체는 아주 최고입니다. 네. 근데 특이하게 저 회사는 자기들의 기술을 그 로열티를 받고서는 그 만드는 회사한테 팔죠. 예. 그러니까 완전 독점되어 있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저거 아니면 팔 수가 없거든요.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80년대 초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러면 저런 칩을 만들고 싶은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네. 저거를 하나만 그냥 사가지고 만들 수도 없고 예. 그러면 결국 반대 진영에서는 이 시장이 앞으로 죽을 거냐 계속 클 거냐라는 걸 고민할 테고 예. 클 거다라고 하면 여기도 뭔가 세력을 만들어야 되겠죠. 예. 그때 쓰는 게 오픈소스입니다. 아. 이거를 뭐 오픈소스 하드웨어라고도 이야기하고 오픈소스 반도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예. 그 밑에 보시면 리스크5라는 뭐 나중에 이거는 뭐 유튜브 찾아보시면 예.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암처럼 네.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법이에요. 오. 이건 이렇게 연결하고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게이트는 이렇게 연결해라라는 그 방법을 예. 공개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걸 오픈소스라고 불러요. 아. 그러니까 소프트웨어, 저건 소프트웨어도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근데 저거를 이제 오픈소스 뭐 반도체, 오픈소스 하드웨어 이렇게 부릅니다. 예. 오픈소스 칩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. 네. 똑같은 케이스로 오른쪽을 가보시면 지금 지도 서비스 전부 구글맵입니다. 그렇죠. 네. 뭐 국내는 조금 덜하지만 사실 외국 나가면 뭐 구글맵이죠. 예. 저게 거의 독점돼 있거든요. 예. 그러면 맵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. 우리는 어떻게 하지? 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. 예. 사업적으로 이제 자기네 어떤 영역을 만들어야 되겠죠. 네. 그래서 오픈 맵이라는 걸 만듭니다. 그러니까 맵 정보를 멤버들이 모여서 네. 오픈 소스화를 하고 예. 구글 맵에 대항할 수 있는 오픈 소스를 만들자. 아. 이렇게 되는 거죠. 예.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네. 그러면 맵을 갖고 있는 몇 개 회사만 모여서 예. 그걸 만들면 되지 않을까? 예.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. 거기서 이제 기업이 고민을 할 때 오픈소스 할 거냐 아닐 거냐라는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. 요거를 뭐 4개 회사, 5개 회사가 모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맵만 그 뭉쳤을 때 구글 맵하고 경쟁이 될 만하면 예. 오픈소스 안 할 겁니다. 네. 할 이유가 없죠. 이건 자기네 에셋이니까. 예. 근데 이미 구글 맵은 너무 그렇죠. 거리가 치고 벌어져 있기 올라갔죠. 때문에 예. 그때는 이제 오픈소스 방식을 쓰는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0%, 80% 정도의 맵은 그 회사들이 만들고 네. 공개한 다음에 네. 많이 갖다 쓰면서 거기에 많은 이제 맵 정보들을 넣게끔 만들어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저건 이제 오픈소스 맵이라고 합니다. 네. 가운데 있는 거는 저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저건 오픈소스 하드웨어라고 부르는 기술이거든요. 예. 그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그 회사들이 그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를 예. 하루에 거의 뭐 수백 대, 수천 대씩 교체를 합니다. 예. 왜냐하면 고장도 나고 뭐 불량도 생기고 그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니까 예. 밖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뭐 델 아니면 뭐 몇 개 만드는 그 PC들을 계속 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죠. 그러니까 이 PC를 싸게 만들면 좋잖아요. 네. 왜냐하면 이 교체 주기는 계속 올 거고. 그렇죠. 그래서 메타가 어떤 방식을 썼느냐 하면 예. 본인들이 그 PC 만드는 방법 네. 이걸 그냥 공개해 버렸어요. 아. 그 제작 방법을. 예. 이걸 보고서는 누구나 PC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해 달라. 예. 그러면은 이제 수익적으로 어떤 그 이득이 생기느냐? 네. 몇 개 안 되는 그 비싼 컴퓨터 중에 사야 되는 선택지가 네. 넓어지네요. 엄청 넓어지죠. 그렇네요. 그러면은 그 메타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그동안 연구했던 뭐 수천억이 들었을지 수조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. 그 기술을 포기하고 독점권을 포기하고 오픈은 했지만 네. 거기서 장기적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훨씬 큰 거죠. 아. 그러니까 저거는 오픈소스 하드웨어라고 합니다. 예.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페이가 넓어지다 보니까 예. 오픈 페이, 오픈 월렛이라는 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저것도 사실은 소프트웨어는 아니에요.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 삼성페이, 뭐 애플페이 이런 것들이 연동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. 소비자들이 좀 불편한 거죠. 예.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이제 쓰려고 하는 그 오픈소스 방식도 있고 예. 또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그런 AI들이 계속 오픈되고 있고 네.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소프트웨어는 아닙니다. 그렇죠.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오픈소스는 이미 뭐 모든 기술 분야에 쓰이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. 진짜 책 제목을 오픈 소스라고 안 짓고 오픈 소프트웨어라고 안 짓고 오픈이라고 지으신 없었습니다. 이유는 네.
이게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도 진화 발전이 네. 다 됐군요. 네. 아, 이제 왜 책 제목을 딱 오픈으로만 한정하셨는지도 그것도 이제 이해가 네. 되네요. 제가 아. 원래 조직은 오픈소스 그룹인데 예.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오픈소스를 왜냐면 국내에서도 개발자들이 정확히 인지를 해야 네. 뭐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저희도 계속 이제 뭔가 기술을 오픈할 때 예. 거기 같이 참여하고 또 협업이 돼 있기 때문에 네. 그거를 이제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집필을 하게 됐는데 네. 근데 오픈 소스라고 해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아 이게 소프트웨어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아무리 제가 말로 설명을 해도 그게 지난 뭐 한 20-30년간 이렇게 그죠. 고정관념이 있죠. 고정돼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안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넓게 오픈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. 하여튼 저는 워낙 책을 또 공학 박사 책이시니까 각 잡고 읽어야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야 진짜 편하게 술술 읽으면서 지금 기술 트렌드가 어떤 맥락 속에서 진화 발전해왔고 앞으로 이 오픈이라는 컨셉 아래 전개될 흐름들이 다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끔 진짜 중학교 교과서에 실어도 될 정도로 쉽게 써주셨더라고요. 네, 근데 저 입장에서 진짜로요. 네. 너무 편했었고요. 자, 그래서 오늘 박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오픈이라는 단어 아래 앞으로 우리가 기대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는데요. 그럼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앞으로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제가 201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인터넷을 개발하는 표준 단체에서도 이제 워크그룹 의장을 했었고 네. 웹 WWW라고 이야기하는 그 웹 표준 만드는 단체에서도 제가 이제 워크그룹 의장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PR을 한번 좀 해줬었어요. 신문에. 근데 이제 기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다가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게 14년도였는데 그러면 인터넷에서도 의장을 하셨고 웹에서도 의장을 하셨으니까 그럼 뭐 인터넷의 아버지시네요?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.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는데요. 네.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인터넷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미. 누구죠? 저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빈 서프라고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이 되셨는데 미국의 그 초창기에 TCP/IP를 고안해서 만든 진짜 인터넷의 아버지입니다. 그리고 그 기술들이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픈돼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인터넷이 가능했던 거고. 그랬더니 이제 그 웹 쪽에 그럼 아버지시네요. 그래서. 근데 웹의 아버지가 있어요. 두 번째 그 팀 버너스리라고 그 영국의 그 개발자인데 저분이 처음에 웹을 만들고 그거를 지금 다 공개해서 모든 사람들이 www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만일에 이거는 내 기술이야. 내가 이거를 특허하고 딴 사람들 못 쓰게 막았으면 지금의 인터넷이나 웹이 안 됐겠죠. 그렇네요. 뭐 됐기는 했지만 어떤 형식으로 됐을지, 어떤 형식으로 됐을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.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면 인터넷에 3천 정도는 되시네요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은 뭐 비슷하긴 한데 쓰지는 말아달라. 왜냐면 또 회사에서 3천이라고 놀릴 것 같고 알겠습니다라고 가시더니 저 제목을 쓰셨더라고요. 쓰셨군요. 근데 제가 오픈소스로 와서 보니까 리눅스의 아버지가 또 있어요. 그렇죠. 저 리누스 토발츠라고 하는 그 핀란드의 개발자가 저거를 공개하면서 이제 그 지금의 어떤 리눅스 오픈소스 세상이 된 거죠. 저는 사실은 그 책을 쓴 목적이기도 하지만 점점 이제 우리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기도 하고 또 오픈으로 바뀌어가면서 뭐 저는 못했지만 뭐 다음 세대에는 누군가가 어떤 기술인가 까만색으로 칠해놨지만 들으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 좀 아버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사실은 패권의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을 장악하느냐 못하느냐. 근데 그러려면은 좀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.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소스의 문화가 공유하고 협업하고 수평 문화고 이런데 여전히 좀 우리한테 뭐 나대지 마라 이런 문화들도 있고 그리고 뭐 중간만 가자 이런 분위기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절대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되지 못합니다. 제일 오픈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픈하면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욕 안 먹는데 괜히 오픈했다가 뭐 욕 들으면 뭐 어떡하지? 뭐 끝나면 어떡하지? 이런 그 문화들 때문에 아버지까지 가지 못하는 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사실은 그걸 좀 깨고 싶었고 그래서
진짜 누군가는 용감하게 예. 오픈해서 아버지가 나왔으면 좋겠다. 그 아버지를 꼭 한번 보고 싶다. 예. 그런 욕심이 있고 예. 또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또 뭐 집필을 하게 됐었습니다. 네.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가 공동체와 그 다음에 서로 상호 뭐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한번 뭔가 크게 뭐랄까요? 선방을 날린다고 해야 되나? 네. 치고 나가줘야 그게 또 동기가 돼서 다 같이 또 꿈틀꿈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그런데 우리 사회가 요즘은 진짜 아이 먼저 나대면 또 괜히 욕만 먹지 이것도 있고 또 누군가가 앞서가려고 하면 그걸 자꾸 끄집어 내리려고 해요. 네. 네.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. 예. 그러면 절대 아버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. 그렇죠. 네. 예.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, 네. 오늘. 예. 자, 박수홍 박사님 모시고요. 한 두 편에 나눠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AI 열풍. 그런데 그 AI 열풍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방향은 오픈이었습니다.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국가의 방향이 아니라 지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있어서 오픈 형태의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대세로 진화 발전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오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귀하게 박사님 한번 모셔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바라고요. 박사님 또 그 조직에 계시니까 쉽진 않은 건 알지만 네. 뭐 이번 오픈책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흥이었거든요. 또 다른 집필 또는 간간히 윗분에게 허락받아서 뭐 저희 방송이 아니더라도 네. 나가시고 싶은 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뭐 제 만만한 동생들 많아요. 뭐 부익남 김작가 TV 뭐 어디 많습니다. 네네. 어디든 좀 복음 같은 말씀 많이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